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는 박사입니다. 아이작 뉴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1640년 소주주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생후 2년 만에 재가해버렸습니다. 뉴턴이 곁을 떠났으며 할머니 손에 양육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9년 동안 뉴턴은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으며 이것이 그의 심리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논문을 발표할 때마다 본인 심리적 불안감이나 비판에 대한 지나친 반응 등은 어렸을 때의 모성 결핍에서 기인한 것으로 얘기해집니다. 그랜트햄에서 기초교육을 마친 1660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컬리지에 입학하였습니다. 당시는 과학혁명의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케임브리지 대학도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 체계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작 뉴턴도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으나 곧 데카르트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리적 현상을 운동과 물질로 설명하는 기계적 철학에 매료되었습니다. 1664년 그때 쓰기 시작한 몇 가지 철학적 문제들 이라는 기록은 과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제목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첨가하였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의 친구다. 하지만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진리이다. 아이작 뉴턴이 다른 문제들을 보면 그가 과학혁명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생각들과 접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지자작뿐만 아니라 피에르 가생디가 부활시킨 원자론도 공부하였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여기에 더욱 끌렸다고 합니다. 로버트 보일의 책에서는 화학에 관한 지식을 케임브리지 플라톤 주재했던 헨리 모어를 통해서는 허미티시즘 전통, 자연현상을 연금술과 마술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전통을 접했습니다. 자연철학의 중요한 두 전통의 기계적 철학과 허미티시즘 전통은 지속적으로 아이작 뉴턴의 학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부터 수학에 관한 연구도 시작하였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데카르트의 계학에서 대수적인 기법을 계학에 적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전 계학도 깊게 공부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항 정리를 발견하였고 미적 분학을 개발하였습니다. 1669년까지는 그동안 성과를 참고하여 광급수에 의한 해석학의 관하여를 편애할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2년 동안 보완해서 급수와 이율의 방법에 관하여 수고 행태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1665년 4월 학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아이작 뉴턴은 자신만의 새로운 철학과 수학의 체계를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1665년 4월 학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아이작 뉴턴은 자신만의 새로운 철학과 수학 체계를 펼쳐나가고 나갔습니다. 그의 학사병으로 대학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고향집에 돌아와 2년 동안 아이작 뉴턴이 배운 것들에 대한 여유를 갖고 맹상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적 분학의 기초가 다져지고 색깔의 관하에 정리될 중요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또 어느 운동의 요소들을 분석했고 이것을 달과 다른 생성들에 적용하여 역적 법칙 힘의 크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을 유도하였습니다. 이게 발견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667년 트리니티 컬리지의 헬로우로 선출되었습니다. 2년 후에 아이작 베로의 후임으로 루카스 석자 수학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광학에 대한 강의로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그 내용은 색깔의 관여로 발전되고 후에 광학의 제1권이 되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데카르트의 영향으로 빛이 기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달리 빛을 원자와 같은 작은 입자들이 공간을 이동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봤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과학에 끼친 가장 큰 공헌은 무엇보다도 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뉴턴은 빛을 원래 흰색의 단색광기고
변형에 의하여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난다는 고대로부터의 색깔 연을 부정하였습니다. 1665년 수행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 빛이 탄색광이 아니라 혼합광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색깔은 이질적인 혼합광이 개개의 요소로 부합되면서 생겨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각각의 광선이 일정 각도로 굴절되는 성질 때문에 우리의 같은 현상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이후부터 빛의 이질성, 원리광학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한편 렌즈의 색수차를 제거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반사 망원경을 최초로 발명하였습니다. 아이작 뉴턴에게 세계에 관한 이론 런던의 광학학회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670년 반사 망원경의 발명으로 아이작 뉴턴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광학학회 회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고무되어 1670년 빛과 색깔에 관한 논문을 학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학회 지도자였던 로버트 훅과의 마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훅의 신랄한 비판은 뉴턴을 격려하게 만들어 결국 한동안 모든 외부와의 관계를 끊고 골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670년 연대를 방문한 아이작 뉴턴은 훅이 자신의 색깔의 이론을 인정했다는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이에 자신을 얻어 얕은 막에서의 색깔 현상을 다룬 이번째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이 빛이 반사를 통해서도 분해될 수 있음을 보여줘 고체의 색의 현상을 설명하였습니다. 뉴턴의 원문이 발견도 싣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광학 제2권 내용이 됩니다. 훅이라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 논문을 발표로 더욱 악화되었는데 훅은 아이작 뉴턴이 자신의 생각을 도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영국의 한 예수교 분파도 이 논문의 내용을 공격하였습니다. 1678년까지 계속된 이 싸움은 아이작 뉴턴의 신경쇠약을 동반한 발작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 6년 동안 그는 외부와의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이 격리가 허미티시즘 전통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이제부터 흥미를 갖고 있던 연금술에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자연과도 큰 변화를 겪어서 기계적 철학에서 벗어났습니다. 1979년 뷰스의 현상을 설명하고 도입했던 에테르트와 그의 수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체계를 포기하고 대신 인력과 청력을 도입하였습니다. 인력과 청력은 원래 화학적 친화적 화학 반응으로 생기는 열 액체의 표면 정력 무엇의 관 현상 등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허미티시즘의 동감과 반감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 개념을 기계적 철학의 한 변형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인력은 정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고 17세기 과학의 두 주요 조류인 기계적 전통과 파타고라스적 전통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인력과 충력을 지상의 현상에만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1672년 말부터 훅의 편지에서 암시를 받아 행성의 운동에도 이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작 뉴턴에게 보낸 편지에서 훅이라는 사람은 인력에 의해서 직선 운동이 지속적으로 방향을 바꿔 나간다는 점과 중력 거리 제곱의 비례해서 감소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직관에 의한 추측일 뿐 우습력이나 케플러의 제3법칙에 수학적으로 얻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작 뉴턴은 이미 10년 전에 이런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 자신은 후의 편지에서 타원 궤도가 한 초점을 중심으로 역제곱의 인력 관계를 수반한다는 암시를 받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인력이 지속적으로 저기에서 행성의 궤도의 이탈을 방지한다는 후의 생각을 힘을 전체 운동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중력이라는 개념에는 멈췄다고 합니다. 1684년 8월 궤도 역학의 문제로 곤란을 겪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가 아이작 뉴턴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을 얻어 얕은 막에서의 색깔 현상을 다룬 이번째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빛이 반사를 통해서도 분해될 수 있음을 보여줘 고체의 세계 현상을 설명하였습니다. 뉴턴의 원문이 발견 후에
싣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해광학제의 이원 내용이 됩니다. 훅과의 관계는 이 논문 발표를 타고 악화되었습니다. 훅은 아이작 뉴턴이 자신의 생각을 도용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새로운 역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운동 법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체는 이와의 힘이 정하지 않는 한 현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둘째, 운동량이 변하는 주어진 힘에 되게 한다. 셋째, 모든 작용에서 크기가 같고 방향의 반대의 반작용이 있다. 이 운동 법칙으로 구심력을 계량하고 유대해낼 수 있었고 케플러의 제3법칙을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의 운동뿐만 아니라 휴거나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의 운동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태양계의 모든 천체 운동을 지배하는 단연한 힘을 상징하고 그것을 중력 파트너로 무거움이란 뜻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중력은 또는 만류 인력은 해성의 운동이나 조석 현상의 설명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우주의 모든 물질 입자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프린키피아의 출판은 아이작 뉴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됐다고 합니다. 이상 만류 인력을 발명한 아이작 뉴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